안녕하십니까. 사회문제 해결 PBL EB팀 발표를 맡은 김종호입니다. 발표는 팀 소개, 연구활동,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빙넷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팀물을 활용한 순행식 에어컨 제작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여름철 냉방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연구활동의 경우 현장 조사와 조립 과정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같은 그림은 저희가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회의 활동, 인터뷰, 제작 활동 순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인 이제 카카오톡, 줌이라는 이제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회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은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 주 1회 정도의 모임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 대상자인 경비원과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객관성 문제를 위해서 저희 경비원 같은 경우 각자 팀원이 한 명씩 각자 지역에 있는 이제 경비원들과 인터뷰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서울과 천안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총 4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에 화면에 보이는 질문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모아서 대표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경비원 첫 번째로 경비원과의 인터뷰 진행한 내용 중에서 저희는 이제 기존의 에어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 지금 협소 경비실이 매우 협소하고 또 설치 부분에서 인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여름철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제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선풍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제 경비원들의 애로 사항을 통해서 저희의 순행식 에어컨이 크기의 소형화를 하면서 에어컨 설치 문제에서도 좀 자유롭고 그리고 선풍기에 비해서 냉각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경비원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사회복지사와의 이제 인터뷰인데요. 원래는 이제 노약자층과 직접 인터뷰를 하려고 하였는데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제 인터뷰가 어려웠고 대신 사회복지사와 이제 인터뷰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노인 복지시설에 설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답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복지시설에는 충분히 냉방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서 냉방적인 측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진 않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시설 외에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냉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집에 직접적으로 순행식 에어컨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복지시설 측에서 또 다른 답변 드린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갖고 왔는데요. 어 에어컨 측면에서 제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DIY라는 얘기 들으시고 "쪼끔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질문을 저희한테 줬었는데 저희는 이제 제작 측면에서는 저희 직접 제작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지 보수 측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제 주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서 "이 점은 충분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DIY 키트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들었을 때 이 사회복지사 분께서는 "혹시 이러한 것들이 키트가 제대로 구비가 돼 있다면 아이들에게 한번 제공하는 건 어떻냐?"라는 이제 답변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원에서 원래 사회적 가치 제공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에게만 냉방이라는 측면을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가치, '아이들에게 과학 실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러한 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추후 연구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고민하고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서 경비원과 노인층에 대해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기존의 대상 이외의 학생들에게 과학적 경험과 수자원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접 제작한 이제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준비물 같은 경우는 쿨링팬, 방열판, 워터블록, 페티어 소자, 연결 기타 연결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너무 쉽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조립 과정 같은 경우도 그냥 방열판과 페티어 소자를 글루건에 사용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인제 방열판에 부착한 페티어 소자 워터블록도 이제 같이 부착을 한 다음에 이제 고정 클램프를 사용해서 잘 고정시켜 주면 이게 그림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글루건을 활용해서 방열판과 펜을 이제 붙여 준 다음에 이제 호스와 이제 순행식 연결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제품을 만들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직접 이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인데요. 정말 쉽게 저희가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었고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 제품도 한번 구매하여 어떤 점에서 이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저희가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좀 장단점이 있을까라는 인제 것을 이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성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소형화가 잘 돼 있었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는 잘 돼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희보다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 부품을 확인해 보니까 필터 그리고 물통, 펜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돼 있고 냉각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한 구조로서 팬이 돌면서 물을 뿜어내는 형식 정도의 냉각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온도가 낮지 않다면 이런 실제로 냉각 자체를 이제 기대할 수 없었고, 또한 이제 스키 문제에서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DIY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을 때 정말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성 제품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점을 이제 바로 그 철물점이나 이런 다양한 문구점을 통해서 쉽게 추가적으로 재료를 수급을 하여 이제 문제 해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이 제품 자체가 '제작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성 제품 같은 경우 인제 저희가 뜯어본 결과 DIY 제품보다는 훨씬 2배 이상 가격이 비쌌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구조 자체가 너무 단순했고,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DIY 제품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DIY 제품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인제 결론에서는 두 가지 먼저 단점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조작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작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인데요. DIY 키트가 저희가 계속 쉽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설명서나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기 좀 어려웠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는 '이런 점이 충분히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는데요. 첫 번째인 소외계층 지원 같은 측면에서는 저희가 유지 보수나 어려움 조작성이 어려운 측면에서는 조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적인 측면에서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외관을 만들어면 쉽게 조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진행해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상생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저희 지금 현재 수업이나 이번 학기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리빙랩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지 보수를 계속 어르신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르신과 소통하고 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시간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작품의 이제 전문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런 과정 DIY 제품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매뉴얼 제작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소출을 해결되었고, 또 이 다음에는
매뉴얼도 만들었고 저희가 키트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사회복지사 인터뷰에서 나왔던 새로운 사회적 가치인 학생들에게 과학 체험이라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서 저희가 키트를 제작하여 이들에게 과학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다양한 키트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의 에어컨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진과 같이. 또 인제 학생들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표현하기에 좀 매우 용이한 과학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이 물 자체를 빗물을 활용해서 에어컨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교육 측면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리빙의 활동을 통해서 뭐 새로운 기술을 만들거나 새로운 미 기술이란 측면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어느 분야에 더 효율적이고 적정 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저희는 두 가지 앞서 말했듯이 노약자들에게 냉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는 과학적 체험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인제 저희는 처음 설정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연구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계속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인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또 학생들에게 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